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에서 무비겁 사주라는 말이 있지요. 일간을 제외하고 일간과 같은 오행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비겁의 육치는 형제, 자매, 친구, 동료를 의미합니다. 비겁이 없다고 해서 형제가 없는 외동이거나 친구, 동료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비겁 사주의 특성에 이어 비거분이 올 때를 알아봅니다. 사주에 비겁이 없는 경우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형제나 친구 사이에도 유대관계가 부족할 수 있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근간이 없으므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속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그룹 활동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나친 개인주의 성향은 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타인과 소통을 단절시킬 수 있지요. 그런 결과로 사주에 나타난 다른 글자의 자격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겁은 재물인 재성을 취하기 어려운데요. 목표나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의욕도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맺고 끊는 것을 하지 못해 썸만 타거나 애매한 상태로 만난다거나 이별을 할 때에도 깔끔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사주에서 픽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는 글자인데요. 이런 글자가 사주에 없다는 것은 다소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비급 사주는 매우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의 뜻이나 의견을 주장하는 힘이 미약해 밀어붙이는 힘이 약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협동심이 약하기 때문에 뭐든지 혼자 해결하려 하고 일도 혼자서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비겁 사주는 어떤 누구와 경쟁하거나 다투는 상황도 극히 꺼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려는 성향일 수 있지요. 구설수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한 행동입니다. 결국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냉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대인관계의 폭은 매우 좁아지게 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무비겁사주가 비거분을 만나면 내 영역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종종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바로 익숙해지는데요. 친한 사람들과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엮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기도 하고 경계심이 들기도 하지요.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면 뭔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나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런 이해득실 없이 만나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혹은 픽업 운이 오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지요. 평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픽업 운에는 힘을 보태는 조력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무비겁이 아닌 일반적인 사주에서 픽업운이 올 때를 살펴보죠. 픽업대운이 오게 되면 나와 같은 부류가 많은 환경이라는 뜻이고, 픽업세운이 왔다는 것은 픽업으로 인해 사건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나쁜 일이기도 하겠지요. 일단 일간이 강해지는 것이므로 신약한 사주라면 힘을 얻어 활동성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식상을 생함으로 식상이 강해집니다. 사주 구성에서 식상생재격으로 구성된 사주이면서 신약한 사주라면 재물 욕심이 강하게 생기면서 재물 성취에 길적인 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비겁운이 오면 나빠지는 것도 있겠죠.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데요. 재성을 중요하게 쓰는 사주라면 재성이 상처를 입게 되므로 손재를 당하기도 하고, 특히 나와 동류인 비견보다는 겁재운이 심한 손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또 비겁은 강한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하지요. 사주 구조상 관성에 의해 잘 조절된다 하더라도 비겁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자기 스타일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운에서 관성보다 일간의 힘이 강해지면 관성의 눈치를 안 보려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 자존심, 고집이 강해집니다. 좋은 현상으로는 자신감을 주고 추진력도 생기지요. 하지만 흉하게 작용하면 고집불통의 아나무인 융통성이나 소통 부족이 될 수 있고, 주변인들과 불화 등을 야기시킵니다. 남자의 경우는 비겁이 재성을 극하게 되므로 아내나 애인과의 갈등을 예고하게 되는데요. 불화나 갈등이 생기기 쉽고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재성이 있지만 신약해서 재물을 취하지 못하고 있던 사주라면 비거분에서 본인의 힘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재물을 취하는 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다신약 사주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비거분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흉하게 작용한다면 의처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남자 사주에서 아내는 재성이고 그 재성을 극하는 성분이 비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조는 4월에 태어난 계묘일주 남매인데요. 일주를 기준해서 진사가 공망이 되므로 월지 사화정제가 공망이 되는 사주입니다. 연월주를 직업으로 쓴다면 천간은 편관이 겹쳐 있고 지지는 사해충인데 공망이지요. 인성이 받쳐주지 못하는 공망이라 직업을 직장으로 택했다면 발전성이 약해 승진이 더디게 되며 사회충으로 보아 역마성을 가지는데요. 운송이나 해운 분야에서 중간 관리자 정도로 예측됩니다. 일시주를 직업으로 쓴다면 묘는 식신이며 문창귀인 천을귀인이지요. 식신의 기운은 가르치고 먹이고 기르고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인묘도 새롭게 자라나는 의미니까 교육이나 식품, 요양에 직업을 두고 일지묘를 봐서 아내의 조력이나 간섭이 있다고 봅니다. 55 개해대운 기해년 비거분에는 사회충 작용으로 퇴직하는 운을 맞았는데요. 만약에 일시지를 썼다면 해묘합의 작용이죠. 해묘합은 묘 운동을 하면서 합을 하는 것이라 직업은 그대로인데 약간의 변형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 운을 살펴보죠. 만약 일찍 결혼했다면 재성을 찾아 월지와 결혼하게 되지만 공망이 되므로 실패하게 될 것 같고, 결혼이 늦었다면 일지와 만나게 되면서 직업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귀인 같은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요. 충운이 오더라도 직업에서의 변동은 다르게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